거예요. 항등식 문제까지 풀고 나머지 정리는 오늘 개념만 알아볼 겁니다. 자, 항등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등식, 방정식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항등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여 두수나 시기 같은 걸 나타내지. 그러니까 등식은 는 등호가 있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정식은 우리 많이 풀어봤었죠? 방정식이 뭐냐? x 플러스 1은 6 이런 거. x가 해를 구해보면 x가 5일 때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참이 되는 x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그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x가 2일 때도 성립합니까? 성립 안 하죠. 그러면 얘는 항등식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항등식은 어떤 게 항등식이냐? x의 모든 수, 어떤 값을 다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이에요. 얘는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이런 걸 바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항등식은 어떤 거였냐면 자, 항상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2x 빼기 x 플러스 1 같은 거 봅시다. 자, 여기는 x 플러스 1이고 이쪽은 계산을 마저 해본다면 x 플러스 1이 되죠. 어찌됐든 같은 식 형태이기 때문에 x에다가 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은 성립합니다. 요런 걸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식 안에 방정식과 항등식 두 가지 종류의 등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1번. ax 플러스 b가 0일 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이쪽이 0이기 때문에 이쪽도 당연히 0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이려면 x에 대한 개수도 0, 상수도 0. 그래서 a도 0이어야 하고 b도 0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는영꼴이 아닌 이렇게 양변에 다 1차식이 되어 있다면 앞에 뒤에 항등식 항상 같아야 되니까 앞에 1차식의 개수, 뒤에 1차식의 개수 좌변, 우변 둘 다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A랑 A' 같아야 되고 B랑 B'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능력꼴로 된 2차식이죠. 똑같이 X제곱에 대한 개수, X의 개수, 상수 모두 다 0이어야 됩니다. 얘도 똑같이 좌변의 2차식, 우변의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2창의 개수, 1창의 개수, 상수 세 개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x개수, y개수, 상수 세 개 다 0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좌변, 우변, x개수, y개수, 상수 다 같아야지 항등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뭐 x에 대한 항등식,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알려주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이것도 항등식인 거고요. 임의의 x, 임의라는 게 아무 x나 뽑아서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말이니까 사실은 임의라는 말이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임의라는 말이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의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등식도 항등식이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도 항등식. 그 다음에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임의의 값을 대입하여도 모든 x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모두 다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 잘 해놓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항등식이라고 친절을 가르쳐주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그 항등식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자, 미정계수법이 있는데 미정계수법은 말 그대로
찾는 법이에요. 미정된 개수를 찾아보자 라는 말이고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개수를 비교해서 찾아보자. 아, 여기 1차항의 개수가 뭐네? 이쪽에 1차항의 개수도 이거겠구나. 왜냐하면 항등식은 똑같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어떤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여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 x를 넣었을 때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비교법,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를 비교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수치대입법,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하여 미정계수를 정하는 방법. 아, 이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개수는 1차항의 개수 상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우선은 정리를 해줄게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여기 ax, bx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그러면 개수를 비교한다. 1차항의 개수, 여기 1 생략도 있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가 뭡니까? 1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 b가 뭐여야 돼요? 마이너스 2여야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고 a 플러스 b가 1이어야 되니까 a가 뭘까요? 3이겠죠. 이 방법은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비교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해볼 건데요. 수치대입법. 개수, 미정계수의 개수만큼 문자에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가 A, B 두 개죠. 그러니까 어떤 적당한 수 두 개를 넣어봐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선은 적당한 수라는 건 우리가 A, B를 구하기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인데요. 자, X에다 만약에 0을 넣는다면 얘가 통째로 없어지고 B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수치 대입법 할 거예요. 자, X는 0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자, 저기다 0 대입하면 앞에 AX는 0 되고 B에 0 빼기 1은 0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0이 돼서 A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B는 2가 됩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X는 0을 대입했고 하나 더 B를 없앨 수 있는 X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0이 돼서 B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0은 3. 그래서 A가 3이 됩니다. 답이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개수 비교가 더 유용할 것 같다 하면 개수 비교 쓰시면 되고 이렇게 뭔가 딱 1 넣었을 때 B가 없어져서 A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0 넣었을 때 A가 없어져서 B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연립방 정식 쓰지 않고도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제 수치 대입법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적당한 수는 어떤 수를 말하냐? 무언가 미정계수를 하나 없애줄 수 있는 적당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을 볼 건데요. 자, 어떤 거냐면 우선 x에 대한 다항식 a를 x에 대한 다항식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한대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몫을 q 나머지를 r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검산식처럼 썼어요. 검산식처럼 이렇게 썼을 때 좌우는 같으니까 얘는 항상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항등식이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선 예제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우리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 A를 구해보자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우선 검산식처럼 문제를 한번 써봅시다.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ax 빼기 3은 어떻게 되죠? 목하고 나눠지는 수의 곱으로 우선 나타내시고요. 나머지 합쳐주는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첫 번째 미정계수법으로 얘네를 개수비교법으로 얘네를 전개해서 3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2차항의 개수끼리 같고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의 개수끼리 같다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수치대입법은요. 적당한 수를 넣어서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A만 구하면 되니까 식 하나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적당한 수, 무언가 0이 돼서 계산을 덜 해도 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0을 넣으면 0, 0, 얘도 없어져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여기 얘가 0이 되는 수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네가 통째로 0이 돼서 이거 계산해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치 대입해서 할 거다라고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하는 게 좀 더 간편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직접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보를 알려줬을 때 이렇게 간편하게 개수 비교하던지 수치 대입하던지 해서 A를 구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자 예제 풀어볼게요. 개념 체크. 자 보기에서 항등식인 것만을 고르시오. 항등식은 항상 모든 x에다가 임의의 값을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기억 성립할까요?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찾아보면 1차항의 개수 다르고요. 상수도 달라요. 얘네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이죠? x가 5일 때만 성립하죠. 선생님 방정식이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디귿. 저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곱셈 공식 했었죠?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 정확하게 같죠. 그러니까 없고요. 그 다음에 비율 이거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입니다. 같지가 않죠? 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음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네요. 아하 같네요. 미음도 맞고 그 다음에 요거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앞에가 합이고 제곱 둘의 곱 그 다음에 요거 라고 했을 때 이거 앞에 가운데 부호를 가져가는 이렇게 생긴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등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 산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x 앞에 개수도 0, y 앞에 개수도 0이어야겠죠. 그러면 1번 x 앞에 개수 2 빼기 a가 0이어야 하니까 a가 2. 그 다음에 y 앞에 개수도 0이어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번 얘는 x의 개수들끼리 같아야 되니까 a 빼기 3이 2라서 b가 5고요. 그 다음에 y의 개수들도 같아야 되니까 6은 8-b라서 b가 2여야겠죠? 그래서 a가 5, b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무려 3차식이네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3차식 이렇게 될게요. 자, x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쵸. 항등식. 이제 친절하게 항등식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풀어서 써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읽으시면 아 이거 항등식이네 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봅시다. 얘네 전개해 볼게요. 이렇게 먼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한 거예요. 그러면 밑에다 써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2차 한끼리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얘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랑 같아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1창, 3창의 개수 이미 1로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저쪽에 2창이 없는데 여기 2창이 있으니까 얘가 그냥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A가 1. 그 다음에 A가 1이 나왔고요. B 빼기 A가 C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A에다가 1을 넣었을 때 B 빼기 1이 C여야 되고요. 아직까지 여기서는 B랑 C를 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상수 봅시다. 아하,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니까 B가 뭐여야 돼요? 3이어야겠죠? B가 3이니까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3 빼기 1에서 C가 2여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각각의 답은 A가 1, B가 3, C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4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식 이거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거 나머지가 1이다. 상수의 1을 구하시. 이거는 봅시다. 우선은 뭐 미정계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수치 대입법 해도 되고 개수 비교법 써도 돼요. 우리는 근데 수치 대입법을 써볼게요. 봅시다. 우선은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검산식을 먼저 써줍니다. 얘는 어떻게 나오죠? 몫이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고 x 플러스 2로 나눴고 나머지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적당한 수를 넣어서 얘를 0으로 날리면 참 좋겠죠. 왜냐면 이거 전개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넣으면 좋을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얘가 0으로 가서 이 곱셈 덩어리 그냥 통째로 0으로 가겠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그냥 0 그죠? 0 플러스 1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a는 1 더하면 마이너스 7 넘기면 플러스 7 그럼 8이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답이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를 저 수치 대입법 안 하고 개수 비교법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전개를 합니다. 그쵸? 그럼 뭔가 3창의 식이 나오겠죠. 3차 식이. 그럼 그거에 플러스 1 해서 개수 비교법 1창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1창만 비교를 해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 대한 문제 개념 체크가 끝났고 대표 예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등식 저거가 이거 같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를 구하세요. 얘 조금 친절하게 항등식이라고 딱 알려줬네요. 그러면 봅시다. 자, 얘는 구해야 되는 게 A, B, C 세 개네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수치 대입법을 쓴다라고 한다면 적당한 수 몇 개를 대입해야 되죠? 그죠? 구하라는 게 3개면 식도 3개여야 돼요. 그쵸? 그러면 대입해야 되는 게 3개여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치대입법으로도 풀고 개수비교법으로도 풀어볼게요. 이거는 자, 수치대입 적당한 수 뭐면 좋을까요? 그죠? 자, 이거가 0이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 통으로 0 되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5 플러스 2가 됩니다.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또 뭐 넣어야 되겠어요? 얘가 0이 되면 2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얘 그냥 통으로 0 되고 얘도 0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c는 저쪽에 2 넣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c가 바로 나오겠네요. 그럼 바로 구하러 가봅시다. 이거 앞에 더 빼면 2 더해서 4. c가 4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c 대신에 4 대입해서 b를 바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3b는 이쪽 더하면 8, 10 넘겨서 6 되겠죠?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입니다. b랑 c, b가 마이너스 2 그리고 c가 4라고 구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a만 남았죠? 그러면 적당한 수를 뭘 대입하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1도 2도 다 a를 0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가장 쉬운 0을 넣어봅시다. 왜냐면 0을 넣으면 얘네가 다 0으로 가니까요. 그나마 좀 쉬울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0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1이 되고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0 넣었으니까 0 되고 여기만 남죠. 그럼 우리 b, c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b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고 c가 4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6이 되고요. a가 3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 b가 마이너스 2, c가 4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치 대입을 해서 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수비교법을 할게요. 개수비교법은 직접 전개를 해야 돼요. 자, 개수비교. 그래서 처음에만 다 해주고 각자 조금 더 간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전개해봅시다. 우선은 a,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플러스 bx 마이너스 2 플러스 c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됩니다. 다음에 이거 전개 쭉쭉 해볼게요. 자,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세로식으로 써볼게요. bx 마이너스 2b 플러스 c는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2차 합끼리 같아야 되니까 바로 나왔네요. a가 3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자, 구한 건 바로바로 써줍시다. a가 3이고 여기도 a 대신에 3 써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여야겠죠? 왜냐면 1차원 1차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기다 b가 마이너스 2라 써주고 그쵸? 그러면 b 마이너스 2 구했으니까 여기 대신에 b가 마이너스 2다라고 써주면 자, 상수 마이너스 6 플러스 4 플러스 c가 2여야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답 똑같이 a가 3, b가 마이너스 2, c가 4가 되네요. 플러스.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수치 대입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개수 비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치 대입이 조금 더 간편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전개하는 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고 이 전개하는 부분에서 혹시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 대입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요 1번만 풀어볼 건데요. 자, 다항식 요거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 상수 A 백업 좋아하시고. 얘는 불친절하게 목도 안 좋네요. 그러면 한번 우선 검산식으로 써봅시다. 나머지 나눗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bx를 이거로 나눴대요. 몫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그럼 그냥 qx라고 씁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2x 빼기 1이네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보다 미친 1차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얘네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개수 비교를 하려면 몫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를 먼저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합차 공식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대입할 적당한 수가 딱 보이세요? 우리 qx를 모르니까 qx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0으로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딱 x가 1넣으면 얘 0 돼서 qx도 없어지네. 또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없어지네. 그럼 두 가지 적당한 수 나왔고요. 두 개. 구해야 되는 거 a, b니까 미지수의 개수만큼 적당한 수 두 개 찾았고요. 바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는 아주 기분 좋게 얘네가 다 0으로 없어지고 여기다 1 넣으면 2 빼기 1이니까 그냥 1. 그죠? 그러면 얘네는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얘네도 다 통째로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해보면 a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얘는 어쩔 수 없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겠죠? 풀어봅시다. 위아래로 더하면 2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b는 뭐가 되죠? 0이 되네요. 그러면 답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이 됩니다. 네, 답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 구하시면 됩니다. 몫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요거를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미정계수의 수만큼 대입할 수를 찾아서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항등식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요번엔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나머지 정리라는 거 처음 들어봐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우리 그냥 그 나눗셈 할 때 나머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냥 정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나머지 정리. 우선 나머지 정리가 뭔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만 나눠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1차식으로만 나눠야 돼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사용하는 거예요. 2차식,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도 직접 안 해도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 하면 그냥 그 fx에다가 알파 값을 넣은 게 나머지가 된다. 그러면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 하면 걔는 f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은 값이 나머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서 어려우실 텐데 자, 간단하게 보면 자, fx를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얘를 뭐로 나눌 거냐면 x 빼기 3이라고 나눌 거예요. x 빼기 3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검산식으로 써볼게요. 이거는 몫을 또 모르
나눗셈 하면 알 수 있지만 나눗셈을 하지 않고 나머지를 구해보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몫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당연히 어떤 수겠죠? Rx라고 하지 않고 그냥 R이라고 할게요. Rx는 x에 대한 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우리 아까 수치대입법에서 했듯이 x에다가 3을 넣으면 내가 뭔지 모르는 몫을 0으로 날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얘를 qx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다가 3을 쭉 넣어봅시다. 그러면 x에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아니네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 한 개 얘네 그냥 0으로 가고 R이 되겠네요. 그럼 R이 뭐였어요 아까? 나머지였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마이너스 2가 R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를 0으로 하는 거 x가 3일 때죠. 그걸 대입하면 qx가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그냥 3 대입한 그 값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는 알파죠. 이거 알파예요. 자, 알파를 그냥 fx에다 넣으면 걔가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요. 왜? 알파를 넣으면 몫이 0으로 그냥 사라지니까. 이쪽에 나머지만 나오니까. 이해되셨죠? 1번은 그 얘기고요. 2번은 또 무슨 얘기냐? 똑같은 거 같은데 다른 거를 대입해 주는 것 같아요. 봅시다. 똑같이 얘를 뭐로 나눌 거냐면 저는 2x 빼기 6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이목과 이목은 사실 다르겠죠? 나누는 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럼 얘 qx를 하면 얘 q1x라고 할게요. 다른 거. 그 다음에 얘는 r이니까 r1이라 할게요. 나머지도 다르고 다르겠죠. 그러면 봅시다. 얘는 q1x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3이겠죠. 똑같이. 그럼 여기도 똑같이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3 대입하면 아까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걔는 똑같이 r이 되겠네요. 그럼 똑같이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방식 fx를 1차식 요거로 나누었을 때 얘를 0으로 해주는 건 x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요거를 넣어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1차식 요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값을 fx에다 넣어주면 걔가 나머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인수 정리. 인수가 뭐였죠? 인수분해할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인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를 인수분해하세요 라고 하면 인수가 약수 같은 개념이죠. 이렇게 나누어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수 정리가 성립된다. 나누어 떨어지는 딱 이렇게 곱셈으로 정리되는 게 생긴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어떤 fx를 만약에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고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어떤 수겠죠. 이렇게 검산식, 이렇게 나눗셈식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x에다가 알파를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알파는니까 얘 0되고 qx도 당연히 뭔지 모르지만 0으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r만 남겠죠. 그럼 fx에 알파를 넣은 값은 r인데 걔가 만약에 0이라면 나머지가 있다는 뜻, 없다는 뜻? 나머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를 넣었어요, fx에. 그랬더니 0이 됐어. 그러면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fx에다가 2를 넣었는데 0이 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fx
fx는 인수를 뭘로 가지는 거예요? fx, x-2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fx가 1차식 요거로 나누어 떨어지면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알파를 넣었을 때 당연히 0이 돼야겠죠. 왜? 나머지가 없을 테니까.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말은 나머지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자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개수만을 이용하여 모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 합니다. 우리 나눗셈 하는 거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줄 맞추고.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어떤 걸 할 거냐? 3x 제곱,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5를 나누기 x 마이너스 2로 해서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 요게 나오고 나머지가 15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봐도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조립제법은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 앞에 있는 개수들만 쓰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의 개수가 3, 제곱은 마이너스 4, 1, 5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에는 뭘 쓰는 거냐면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2 같은 거 그쵸? 요거를 x 0으로 만들어주는 x값 2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처음에 한번 내려주시고 얘네 둘을 곱해서 여기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 계산 마이너스 4랑 6 더하면 2죠? 둘이 곱해요. 그 다음에 4 얘 그대로 더해서 5 쓰고 얘네들 곱해요 10 얘네들 더해요 12 그럼 여기서 끝. 그럼 나머지 요거 한 칸 얘가 뭐냐면 나머지 구요. 얘네가 있는 게 몫이 되는 거고요. 몫은 어떻게 쓰냐? 거꾸로 여기 상수 1차 2차 그래서 얘가 몫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가 돼요. 나머지는 15고요. 똑같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뭐 할 거냐? 2x 4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9를 x 플러스 2로 나눠볼게요. 자, 조립제법은 항상 1차식으로 나눌 때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도 똑같아요. 자, 얘를 얘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4차의 개수가 2, 3차의 개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0을 써주는 거예요. 없으니까. 2차가 1차가 상수가. 그러면 여기에 뭐 써야 될까요? 그쵸? 나누는 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넣고 내려주세요. 2 곱하면 마이너스 4 맞아. 곱하면 8 계산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2 둘이 곱하면 4 더하면 마이너스 5 그러면 나머지가 요거겠죠? 요게 나머지고 요게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1차, 2차, 3차니까 몫은 세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거 꼭 연습장에 연습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긴 그대로 더해서 쓰고 나온 거 옆에 곱하고 쓰고 더하고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립제법의 확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다항식 fx를 1차식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을 그냥 qx 나머지를 r이라 하자 라고 하면 다항식 fx를
나머지는 그대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자, 다항식 x 4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2x 마이너스 1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조립제법 배웠으니까 조립제법 써볼게요. 3차, 4, 2차는 0 이렇게 해주고 얘가 0이 되는 i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게 그대로 내려서 4 곱해주면 2 내려서 계산해주면 2 1 0 0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 4x 제곱 플러스 2x가 몫이고 나머지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다시 검산식으로 한번 계산을 써서 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나누는 수인 2x 마이너스 1과 뭐 4x 제곱 플러스 2x 하고 나머지 1까지 더한 얘네가 검산식이 되는 거죠. 나눠주는 식이.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얘도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나머지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한다고 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를 x 빼기 2분의 1이라고 해서 한번 몫을 다시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나누는 수면 똑같이 조립제법 할 때 쓰는 수도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몫이 4x 제곱 플러스 2x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랑 얘랑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같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나누는 수가 다른데 목도 같고 나머지도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되냐? 자, 그럴 때 여기서 쓰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랬을 때 얘는 2분의 1을 넣었는데 사실은 x-2분의 1이 아니라 2x-2분의 1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몫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해준 거에서 이거에서 우리는 이걸로 나눴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 말고 EX-를 써줘야겠죠. 그래야 알맞은 나눗셈 식이 나올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1을 곱해줬으니까 여기에는 2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몫이 이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구할 거예요. 이거로 나눈 목. 그러면 이거에서 이거로 1차 항의 개수가 곱하기 2가 된 거죠. 1차항의 개수가 2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조립제법에서 구한 몫에서 이 개수만큼 나눠줘야 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여기 원래 우리가 구한 몫에서 이 1차항의 개수를 나눠준 게 몫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립제법 3개를 배웠는데요. 자,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만 구할 때 나머지 정리 바로 써주시면 되고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해서 써주시면 되고,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 다 구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배웠던 조립제법,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에 대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한번 같이